안녕하세요. 브랜딩 BJ 로고 만들어주는 남자 로남입니다. 앞으로 설명해드릴 내용에는 이전 유튜브에는 없는 제가 처음으로 소개해드리는 내용도 있는데 이게 네이밍의 갈피를 못 잡는 분들에게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정말 큰 힌트가 될 거라고 제가 장담하고 또 이미 생각해본 네이밍을 쓰기 전에 꼭 확인하고 넘어가야 될 것들 정말 그냥 넘어갔다가 크게 후회할 수 있는 것까지 제가 짚어 드릴 테니까요. 영상 반드시 끝까지 시청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우리가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 완벽하게 준비된 상태에서 시작하게 되는 일이 없어요. 브랜드를 만들 때도 네이밍을 할 때도 만약 우리가 넉넉하게 여유가 된다면 그냥 전문가에게 맡기면 되는 부분이죠. 브랜드의 이름 얼마나 중요해요. 네이밍을 전문적으로 하는 프리랜서나 전문가들이 있을 정도니까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도 그만큼 중요성을 느끼는데 또 누군가에게 맡길 여유는 없으니까 고민이 되기 때문에 시간을 내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실 거예요. 근데 막상 직접 하려고 하면 어디서부터 해야 될지 잘 떠오르지 않거나 막막하죠. 떠오른 네이밍도 괜찮은지 짚고 넘어가거나 확인해 봐야 되는 건 없는지도 궁금하고요. 네이밍에는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페이스북, 타다, 배달의 민족, 다이소 이렇게 상품을 직관적으로 설명해주는 네이밍이 있고 애플, 삼성, 갤럭시 이렇게 추상적이고 직접적으로 상품과 관련이 없는 네이밍 이렇게 나뉩니다. 여기에는 아예 본인의 이름을 담을 때도 있죠. 뭐 우영미라던가 김앤장이라던가 이것도 서술적 네이밍, 관념적 네이밍, 뭐 이런 식으로 정확히는 세 가지로 분류를 하는데 제가 크게 두 가지로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서술적인 네이밍과 관념적인 네이밍. 이렇게 두 가지예요. 아무래도 이 상품을 설명해주는 서술적인 방식은 아이디어가 좋으면 딱 꽂히는 게 있죠. 있어 보이지 않더라도 소비자에게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브랜드인지 바로 알 수 있게끔 해줘요. 추상적인 방식은 딱 꽂히는 그런 건 없더라도 어떤 이미지를 독자적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좀 있어 보이기도 하고 상품보다는 어떤 의미나 이미지를 만들고 싶다면 사용할 만한 방식입니다. 사실 이 두 가지가 칼같이 딱 나뉘는 게 아니고 이 사이 어딘가에서 우리는 이름을 정하게 돼요. 앞선 예시는 좀 극단적인 것들이고 김치의 옛날 말인 딤체, 넷플릭스, 쿠팡, 네이버 등등 상품이나 서비스에서 아주 동떨어지지 않으면서도 의미나 이미지도 담으려고 하는 두 가지 방식 사이에 있는 네이밍도 많아요. 제가 이걸 설명드리는 이유는 보통 사람들이 네이밍을 하려고 하면 한 가지에 치중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은 눈엔, 이가탄, 이렇게 상품과 관련해서 뭐 언어 유희를 하려고 하고 외국어, 라틴어, 옛말 이런 것부터 찾아보죠. 두 가지 방식의 장단점을 생각해 보면서 어디서 출발할 건지 여태 생각해 본 이름들은 서술적인 것과 관념적인 것 사이에 어디쯤에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평가해 본다면 좋겠죠. 아무래도 초기에는 서술적인 방식이 유리하겠죠. 어떤 이미지를 담을 수는 없어도 그 브랜드 하면 제공하는 상품과 바로바로 연관지어서 생각이 날 테니까요. 만약 지금까지 한 가지 방식에만 편향되어 있었다면 이제 다른 방식도 적용해보면 아무래도 아이디어가 많이 나오고 그 중에서 기억에 잘 남고 간결하게 꽂히는 것들 중에 전략적으로 선택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괜찮은 네이밍이 됐다면 이제 검색을 해봐야 됩니다. 어디에 검색을 하냐? 먼저 키프리스에 검색을 해보셔야 돼요. 상표 확인은 필수예요. 애초에 이미 있는 상표를 쓰면 처음에는 어찌저찌 모르고 넘어가다가 정말 내 브랜드나 사업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을 때 갑자기 뭐가 날아옵니다. 이미 있는 상표를 사용하고 있었다. 그러면 더 이상 그 상표를 사용하지 못하고 바꿔야 돼요. 특히 온라인에서 물건 파시는 분들은 이 과정을 꼭 넘기지 마시고 웬만하면 등록까지 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이게 그냥 사용하다가 뺏기는 일도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이게 좀 팔린다 싶으면 번거롭더라도 바로 등록을 하시거나 아니면 처음부터
등록을 하고 시작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이 돈 몇만 원이 나중에 수천만 원 되는 큰 손해를 막아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상표 관련해서 좀 팁을 드리자면, 예를 들어 저희가 샴푸를 판다고 했을 때 갤럭시라는 상표는 이미 존재를 하죠. 여기에 만약에 삼성이 샴푸를 속하는 상품 분류에 갤럭시 등록을 안 해놨다면, 그리고 이 상품 분류에 갤럭시라는 이름으로 상표 등록을 아무도 하지 않았다면, 그럼 저희는 갤럭시라는 상표를 붙여서 샴푸를 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다 검색을 해봐야 알 수 있는 거죠. 물론 갤럭시는 이미 이미지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쓰는 걸 추천드리진 않아요. 그리고 제가 검색해보니까 갤럭시 상표를 쓰는 샴푸 브랜드가 있더라고요. 상표는 아무튼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포털 사이트에서도 따로 검색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너무 흔한 키워드로 네이밍을 할 경우에 이제 저희 브랜드가 묻힐 수가 있어요. 만약 브랜드명을 사과라고 한다면 이 각종 농수산물 파워 링크들이랑 지식백과에 묻히거나 그런 키워드를 두고 경쟁을 해야겠죠. 또 검색을 했는데 네이버에서 오타인 줄 알고 다른 검색어로 아예 바꾸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식음료 판매 사이트로 잡수아를 만들었다고 해봐요. 한번 잡수아 보라고. 근데 우리는 잡수아로 쌍시옷으로 잡수아 이렇게 만들었는데, 네이버에 검색을 해보면 네이버가 자동으로 수정해서 잡수아로 검색을 해버려요. 그럼 저희 사이트인 잡수아로 찾아오기가 힘들어지겠죠. 네, 이제 네이밍 기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텐데요. 먼저 단어를 따와야 되는데, 브랜드의 느낌이나 상품, 서비스에 맞는 단어나 의미, 또 상징적인 단어를 정하고 거기에 더 들어가서 그 단어를 뜻하는 옛말, 외국어에서 따올 수 있어요. 이제 그 따온 단어를 단어 그대로 사용하거나 더하고 빼거나 결합하거나 해서 새로운 단어, 그리고 이름을 만들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단어 그대로 사용한 건 대표적으로 애플이 있죠. 삼성도 여러 의미를 담은 별 3개를 한자로 쓴 거고요. 딤체도 옛말을 그대로 썼어요. 이제 단어에 철자를 더한 예시로는 아시아나, 레모나, 갤러리아 이렇게가 있고, 빼거나 다른 단어와 결합한 예로는 네이버, 무신사, 우리은행, 넷플릭스 등이 있죠. 또 CJ, SK처럼 이니셜을 따거나 키미테, 눈에 띄네처럼 발음 그대로 쓰는 연음 기법을 쓸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괜찮은 단어를 따와서 여러 가지 기법을 활용해서 이름들을 쭉 뽑아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써봐야 돼요. 이것도 그냥 넘길 수 있는데, 그냥 말이나 느낌으로 딱 와닿는 이름이 있다고 했을 때 막상 써보면 별로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영어로는 느낌이 괜찮았는데 막상 써보면 잘 안 읽힌다던가, 이걸 어떻게 읽어야 될지 발음이 헷갈린다던가, 또 쓰려고 하면 철자가 어렵다던가, 그리고 영어로는 괜찮았는데 발음을 한국어로 바꿔서 쓰면 또 이상해 보일 수 있어요. 이렇게 청각적으로 생각이 났다면 반대로 시각적으로 적어놓고, 외국어에서 따왔다면 한국어로 써보고 확인해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즉, 생각이 났다면 적어보고 느낌을 확인해보는 과정이 들어가야 돼요. 네, 이렇게 브랜드 네이밍에 대해서 다뤄보았는데요. 막막하신 분들도 처음 설명드렸던 서술과 관념, 어디에서 시작할 건지를 정해서 떠올려보고 사전이나 외국어도 찾아보고 하면서 시작하시길 추천드려요. 이미 거의 정했다 하더라도 한번 써보고 또 검색도 해보시고요. 막상 얼마 안 걸리는데 만약 놓치면 은근히 큰일이 될 수 있거든요. 저도 옛날에 저런 걸 모르고 별 생각 없이 지었다가 막상 써보니까 점점 별로여서 후회하고 바꿨던 적이 있었어요. 방식도 잘 몰라서 혼자 나름 고민을 많이 했는데 발음이나 느낌은 괜찮았는데 써보니까 별로였었거든요. 여러분들은 더 좋은 방식으로 접근했으면 하는 마음을 담아서 이번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뵐 테니까요. 구독해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상 브랜딩 비즈의 로고 디자인해주고 만들어주는 남자 로남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